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 하락했습니다. 장중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일부 매파 위원들이 금리 조기 인상 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주택 지표도 나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89.84포인트 0.56% 하락한 16,040.56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2.01포인트 0.65% 내린 1,828.75로 나스닥은 34.83포인트 0.82% 하락한 4,237.95로 마치면서 나스닥 지수는 9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간밤 공개된 1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의 기준인 실업률이 목표치 6.5%에 거의 근접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선제 안내, 즉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0에서 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 또한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연준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연준에 직면하고 있는 정책적 물음이 상승 시점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노동시장 개선 흐름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MF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앞선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향후 경제 전망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신흥국 경제에서 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 통화가치 절하 등이 주된 우려라며 유럽이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것도 새로운 리스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해 선진국의 긴축 정책이 다른 국가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주택 착공 건수가 폭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3년 가까이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착공된 주택이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88만 채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16%나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이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은 95만 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두 달째 소폭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은 0.1%를 웃도는 수치로 두 달째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식품, 의약품 가격 등의 주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연준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기존에 이런 약속을 했었죠. 실업률이 6.5%까지 내려서고 안정화된다면 기준금리를 그때부터 올리겠다라고요. 근데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6.6%입니다. 거의 다 왔죠? 그런데도 기준금리 인상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요. 오히려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논의가 지난 1월 FOMC 회의에서 활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간밤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일부 매파 위원들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더군요. 하지만 일부 비둘기파 위원들은 여전히 초저금리를 조금 더 끌고 가길 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실업률 6.5%란 이 수치,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만간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택지표 부진에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뉴욕 증시가 의사록 공개 이후 밀렸고 이후 낙폭을 키워서 하락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일 이미 우리 장은 밀려 있었었죠. 하지만 코스닥의 선전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었고 셀트리온의 7% 급등 마감도 이슈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중국의 HSBC 제조 PMI 속보치가 공개될 텐데요. 두 달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2 악재 추가로 밀리는 날이 될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타임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연예인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증권회사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합니다. 네, 전일까지 잘 쉬어갔다 싶습니다. 코스피도 나흘 만에 어제 종가 보니까 밀렸더라고요. 문제는 코스닥에 대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당초 510선부터 현금화를 외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520 정도에서 밀릴 줄 알았지만 어제 또 상승하면서 전고점까지 좀 돌파를 하는 쌍봉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형주 강세가 또 이렇다 보니까 지속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전략 궁금하고요. 오늘 장중에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G2 확지에 더 밀릴 거라고 보는지 종합적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 코스피와 같이 움직이던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양을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별로 연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코스닥 사실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코스닥도 간다면 1등주 셀트리온 사라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자체가 대형주만 코스닥을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대형주로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형주를 갖지 않고 코스닥의 소위 말해서 실적지 저평가 소위 말하는 마가라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코스닥을 이제 현금화하자 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순환매에서 본전 올 때, 이제 팔자. 그리고 이제, 저는 510에서 현금화하는 거는, 저는 후회가 없고, 계속 후에 이제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하라. 그리고 꼭 코스닥을 하고 싶다면 코스닥 1등주에 가라. 이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자체가 지금 고객의 특징이 적으니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 8대 2입니다. 코스피가 8이고 코스닥이 2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적고 고객의 특징이 적으니까 이제 코스닥 쪽으로 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지금 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510에서 해가지고 520 본격적인 현금화인데 지금 자리에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로 볼 때 저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기관들이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보면 지금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에 이제 셀트리온에 집중되어 있고요. 코스닥 매도 매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 빼놓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 오르는 이 타임에 얼마나 잘 됐다 하면서 기관들의 코스닥 양을 줄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중에 물량을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아시고 지금 지수 오르는 것은 코스닥 소수 몇몇 종목이죠. 특히 시가총액 상위 쇼핑주하고 셀트리온 몇몇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샥시 효과에 이제 절대 거기에 동력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서 여러분들 코스닥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 한번 빠져나오면 좋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동향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 기관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계속 매도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꼭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의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코스피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화요일 전으로 했는데 월요일을 고점 찍고 계속 조정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히 1975포인트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접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호전되었어요. 호전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 활동성이거든요. 활동성이 이 DMI 차트를 보면 워낙에 없습니다. 활동성이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드는데 어느 하나 변변찮은 게 없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이나 몇몇 쇼핑 종목들이 변변찮은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물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선물과 화정 상품에 집중돼가지고
변변찮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과거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계속 신고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유로 나는 몰랐다. 최근에 이제 이 파생 때문에 그런 걸 알았다. 이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그 파생 만기 때 우리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 때문에 주가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일교차를 해가지고 개인들만 거의 깡통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옵션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했죠. 신고가 상승했는데도 상승하지 않는 것도 풋옵션 매도 개인들이 물린 이 부분을 계속 물건으로 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가 장중에 일교차가 또 콜옵션 매도까지 있으니까 장중에 일교차를 계속 크게 해가지고 지난달 같이 계속됩니다. 이 매도는요, 그 종가 기준에 물론 해가지고 먹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 수익이 안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처럼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콜옵션 매도 이 부분이 콜옵션 풋옵션 매도 부분이 계속 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작용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게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증권 투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옵션 매도는 하지 마시고 옵션 거래를 꼭 하고 싶다면 만기 때 빨래판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이 확고합니다. 1조 7천억. 기관은 1조 7천억. 이제 외국인은 1조 3천억. 개인들은 이제 뭐 4천억. 개인들은 미미하고요. 기관들이 확고합니다. 상승적으로 확고한데 기관들이 이제 풋옵션 매도 해치를 걸었습니다만 확고한 상승을 갖고 있어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높느냐 남느냐 볼 때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 이제 일단 1942포인트입니다. 근데 선물을 보면요. 보통 1950포인트 때 선물이 60포인트 정도 됩니다. 260 정도 되는데 지금 252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굉장히 낮아요. 선물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이 말은 종합주가 지수에서 여러분 권장과 백대천 그런 이야기보다도 종합주가 지수에 비해서 선물이 굉장히 낮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은 한번 선물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2조 넘어가면서 주가가 선물의 평균 가격이 물릴 때죠. 선물의 평균 가격이 지금 현재 256.50 정도 있습니다. 265.5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5단위죠. 251. 그다음에 이제 246인데 246까지는 가지 않지만 제가 볼 때 250원짜리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선물이 오른다고 주가가 오르느냐?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는요. 선물이 올라도 주식은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장세를 계속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선행 스펜트에 큰 움직임이 있었죠. 선행 스펜트의 큰 움직임 때 구름의 변곡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한번 더 접어가는 부분이고 이 자리의 변곡점이 아니고 이 자리의 변곡점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 자리의 변곡점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최저 어제 33일 이제 42일 부분이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횡보 국면이 계속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라는 게 저는 하지만 이게 아니고 저 생각은 분명히 횡보를 한답니다. 횡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잃을 때가 주가가 빠질 때는 못 버티지만 오를 때도 괜찮지만 횡보 국면에서 이거 사보고 저거 사보고 계속 카드라 이런 방송 듣고 사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데미지를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복지부동 하십시오. 복지부동이 제일 현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복지부분 사이에서 코스닥 갖고 있던 코스닥 종목들이 여러분 매도 기회가 있다면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현명하고 굉장히 영특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요즘에 분봉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분봉 여러분 10분봉 보시면 최근에 아침에 움직이고 한 점도 안 움직이고 아침에 움직이고 한 점도 안 움직이고 아침에 움직이고 거의 한 점도 안 움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움직이고 누구나 먼저 움직이면 속된 말로 먼저 움직이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 시황 자체를 10시에 한다. 이건 잘못됐거든요. 선물은 요즘 9시 전에 다 이미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특히 개인들이 우리 센시티 여러분들이 이죠. 그 개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면 척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움직이는 자가 죽습니다.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두더지 잡는 뿅망치를 들고 오면 두드리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일찍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아침에 자기가 생각했던 액션대로 가면은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지만 가지 않으면은 그대로 버티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1월 내내 여러분들을 잡았습니다. 1월 내내 잡았는데 지금 2월 V자로 든 후에 또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횡복 국면에서 피를 마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잡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못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선물의 주사위를 1조 이상 던졌습니다. 1조 이상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는 기다리면 기다렸다가 외국인이 이기면 외국인 쪽에 붙고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 붙는다. 그러면 뭐 청송님이 말한 양다리냐? 양다리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몸이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일 때 따라가도 충분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래 싸움에 죽은 새우 건져가지고 튀김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사기에 당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쳐가지고 망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지금 자리에서는 설치지 마시고 기다리는 그런 묘미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피봇이 보시면 현재 주피봇 제가 줄 거였는데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번 주는 1930에서 1950 사이. 결론은 뭡니까?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논다. 이럽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인데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놀 것 같고 결론은 다음 주에 주피봇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왜? 다음 주 주피봇, 이번에 주피봇도 월피봇도 1890에서 1952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요. 2월 한번 뛰어넘거나 하방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3월 선물 옵션 만기가 2월 말에 한 번 더 결정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복지부동인 최고의 전략 전술, 방책을 높이 쌓고 수로를 깊이 사고 기다리는 게 최고의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시황 듣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이나 외국인 펀드 매니저 여러분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이놈 때문에는 못 살겠다 할 건데 여러분 부디 복지부동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음 신장원입니다. 네. 옵션 매도 그만하고 250원짜리에 있는 선물 위쪽으로 많이 룸이 보이니까 좀 매매를 하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오를 수 있다고 해서 현물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일목균형표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횡보가 더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기관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코스닥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현금화 외치셨고 다만 굳이 매매를 하고 싶다면 1등주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하는 건 그래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환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이상 종목을 미리 알아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닥이 쌍봉에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어제 모바일 게임주는 최근에 워낙 강했었고 바이오주까지 급등하면서 이 투톱을 바탕으로 530선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셀트리온이 7% 급등한 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오늘 급등하는 바이오주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한두 종목 정도 탑픽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코스닥 지수 쌍봉 구간에서 확인할 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이팅보다는 단기성으로 현재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다시 코스닥이 상승이 나와주었죠. 527포인트 쌍봉 구간을 외국인의 수급으로 돌파를 했고 201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상승과 하락을 큰 급등락 없이 일단은 유지하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코스닥의 최대 매물력이 5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중요한 라인에 근접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쌍봉 구간도 맞지만은 이 531포인트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최대 매물벽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종가상 안착하게 된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좋은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일단은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11선까지의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상승의 연속성상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관심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지수가 예측치보다는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의 연속성상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은 꼽으라면 하면 단연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바이오주들이 되겠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메디톡스, 시젠, CTC 바이오, 마크로리젠 같은 코스닥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라인에 들어왔다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라인에 좀 들어왔는데 셀트리온이 12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을 이끌었던 단기 매물벽을 만들었던 가격이 49,300원입니다. 49,300원이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재차 상승했던 이번 윗꼬리가 49,8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49,300원의 라인이 돌파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셀트리온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쌍봉 구간을 돌파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현재 많이 올라온 셀트리온보다는 CTC 바이오라든지 메디톡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하기에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드렸던 네 가지 종목들 있죠. 바닥 구간에서 있는 종목들인데 이 CTC 바이오도 지금 쌍바닥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5,900원대와 16,000원대 하방 경직이 확인된 모습에서의 어제 장대 양봉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CTC 바이오 월봉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CTC 바이오가 작년 4월에 최고가를 경시한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지지했던 라인이 이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파란색 선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는 모습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강화된 상황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요한 게 어제 상승을 주도한 주체가 기관 매수세였기 때문에 이 CTC 바이오의 상승 주체가 또다시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이라면 현재 바닥 구간에서의 장대 양봉은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세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를 제가 지난주 정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치고 나가면 확실하게 치고 나가주겠죠. 현재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면서 21선의 저항을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어제 나왔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 좀 보조지표를 좀 보면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이런 지표들이 지금 보면 바닥권을 다지고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이 하나하나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예정돼 있는 차세대 메디톡신의 러시아의 품목 예정이라든지 8월달이 임상 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121선을 중심해서 하방 경직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을 중심으로 한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같은 상승이 나와준다면 코스닥의 탄력적인 상승세는 단기적인 승부르기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4종목들 있죠. 유디어 플렉스라든지 SNU, 코라홀딩스, 인프라웨어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앞으로 상승 탄력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바이오주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시젠이라든지 메디톡스 이런 종목군들은 코스닥이 상승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점 차별화시켜서 코스닥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일주일 넘게 지금 두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로버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이 주변에서 레드로버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어갈 게 보통 투자자들이 3%에서 5% 정도 빠지면은 질문을 잘 안 물어봅니다. 보통 10% 이상 하락을 해야 불안감을 좀 느끼고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제가 차트를 좀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하락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역시나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6,8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지지 라인들을 지지해 주면서 보조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급등 후 급락한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크게 한번 무조건 나온다라는 점 인지를 하셨다가 이게 테마주 성격으로 너짭이라는 싸이 관련 섹터로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4월달이죠. 4월달에 너짭이 러시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다시 그런 기대감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코스닥 지수 쌍봉 구간 그리고 531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내일 정도에 우리 상한가 팩토리를 시청하신 분들께 전략 제시해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코스닥 지수처럼 지난 고점 쌍봉을 돌파한다면은 많이 오른 셀트리온보다는 다른 바이오 섹터 종목을 보면 좋겠다라시면서 오늘 CTC 바이오 메디톡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급등 이후에 급락했던 레드로버의 경우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면서 레드로버도 오늘 종가 확인 후 대응하자고 추천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 도큐멘트와 함께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밀렸죠. 기준금리 인상 논쟁을 담은 지난달 F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밀려버린 것인데 이 같은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중국이죠. 오늘 제조 PMI 속보치 공개될 텐데 HSBC 집계가 역시 50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서 증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2차 충격이 장중에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